자, 2월 5일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작할게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죠. 물론 이 뒤에 파이썬 2라고 하는 과목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새로 개강하는 수업 내용은 이어지지만 형식상으로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개강하는 거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거를 봤어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은 조건문하고 반복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부터 어려워요. 네. 예? 단톡방 죄송합니다. 파이썬이 2개 반이라서 제가 다른 반에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파이썬을 제가 평일에도 같은 반을 지금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데 헷갈려갖고 그쪽 단톡방에 올렸어요. 네, 잠깐 해프닝이 있었고요. 어쨌건 오늘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게 여기 반복문부터고요. 이 반복문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낼 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연구과제 문제가 뒤에 보시면 네, 붙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네. 여태까지는 한 개씩 드렸죠. 이제 앞으로는 2개씩 있는 단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량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3주, 4주차 접어들었으니까 수업 양이나 속도나 이런 면에서 기여를 조금 올리는 게 맞긴 한 시점이긴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 중에 while문이라는 거를 익힐 겁니다. 첫 번째 글씨로요. 자,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조건을 줘요.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블록 안의 실행문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네, 종류가 while문하고 for문 두 가지가 있는데 while문은 조건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for문은 그 조건을 범위로 설정을 해요.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while문, for문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두 while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until문 혹은 두 until문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파이썬은 그냥 자주 쓰는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C 언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거의 반은 줄어요. 얘네가 난이도가 좀 많이 헬게이트이기 때문에. 밖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네요. 자, while문입니다. 보통 책에서 while문을 설명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주어진 조건식이 참인 동안 블록 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적고요. 조건식을 걸어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코딩 해볼게요. while. 자, 우리가 보통 조건식으로 많이 쓰는 게 부등식이죠. a가 5보다 작다. 프린트 헬로. 이렇게 했다고 치면 도대체 a가 몇인데 5보다 작달까요? 판단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려면 최소한 a가 몇인지 정해줘야 돼요. a가 1이면 조건이 참이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10이 되면 조건 거짓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는 잡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초기식이라고 불러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말하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건식을 뺀 나머지 말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책들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언제 다른 데서 내 수업 들었나 뭐 그런 느낌이 요즘 조금 종종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연 거예요. 이거 내 수업이다라고 그냥 도장 찍어 버리려고. 요즘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초기식이 있어야 조건식이 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따라가 보죠. A가 1이고요. A가 5보다 작다. 맞죠? 출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가요. 실행하고 조건을 다시 판단하러 가요. 자, 1은 5보다 작다. 맞죠? 또 출력해요. 또 돌아가요. 1은 5보다 작다. 맞죠? 또 실행해요. 자, 또 가요. 1은 5보다 작다. 맞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대로 가면은 이거 영원히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서요, 이 A 값에 살짝 변화를 줘야 돼요. A 플러스 이퀄 1 이런 거요. 그러면 처음에 A가 1이에요. 자, 1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스스로 1 증가하죠. 그럼 그 다음에 2가 되잖아요.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그럼 3이 되죠. 3이 5보다 작다. 말 되고요.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4가 되고요.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그럼 5가 되죠. 그럼 5가 5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그럼 그때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는 반복이 종료될 수 있도록 초기식에서 만든 값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이걸 증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세 가지 요소가 짝짝꿍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없다고 치면 아까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실행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복사하는 코딩을 넣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파일을 영원히 복사하네요? 언젠간 하드디스크가 꽉 찰 겁니다. 이런 게 바이러스예요. 다른 게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바이러스예요.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니까.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예제에 살짝만 바꾼 겁니다. x는 1이고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들어왔어요. 자, x는 얼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x는 1이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1 증가해요. 그럼 이게 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1씩 증가하면서. 그럼 이제 x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x가 10일 때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러니까 10일 때까지 출력을 하고 1 증가해요. 11이 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최종값은 얼마다? 11이 되는 거죠. while문에서 중요한 건 초기식의 최종값이 얼마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딱 이거 보고 10까지만 하니까 x가 10이다가 아니라 x가 10이 아니 10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값이 11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죠. 이거는 이제 예시고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잘못 설정해서 절대 종료되지 않는 형태의 반복문을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반복문은요, 수행하는 동안은 순간적으로 CPU의 점유율을 100%까지 바꿔요. 컴퓨터에서. 근데 그게 진짜 0.0001초, 한 2, 30번 반복하는 거는 진짜 0.0001초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못 보는 거지, 순간적으로 컴퓨터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요. 근데 그게 절대 종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구성할 때는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시. while문에다 대놓고 true 거는 경우. 이거는 변수도 아니고 그냥 여기 값을 박아버렸으니까 바꿀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무한히 돕니다.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대신에 안에서 그 반복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명령을 따로 박아줘요. 그러니까 반복을 정확하게 몇 번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명백히 개발자가 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A가 0이고 A가 5보다 작다. 0이 5보다 작으니까 말 되죠. 근데 A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언젠간 얘를 뛰어넘어야 반복이 종료되는데 점점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걸면은 난리가 납니다. 굳이 이거 테스트 해보시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컴퓨터 우리 거 아니니까 말리진 않을게요. 자, while문은 이 정도로 정리해요. 그래서 반복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다. 이거고요. 주어진 조건식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 실행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볼까요? 요번부터는 그 실습을 뒤로 옮겼어요. 그게 좀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자, 반복문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거. 초기식, 조건식, 대입식, 증감식. 네, 3번이죠. 보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억 잘 나시죠? 자, 다음 중 실행되지 않는 반복문. while. 어떤 걸까요?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자, 지난주에 우리 조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유형 같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쓰여요. 자, 리스트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고요.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죠. 그 다음에 문자열에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고요. 하나도 없으면 거짓입니다. 얘는 대놓고 거짓입니다. 숫자는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죠.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는 거는 3번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거짓이 되려면 리스트가 비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거짓이 되려면 다운표 열자마자 닫아야 됩니다. 여기는 0이 들어가야 됩니다. if문에서 쓰던 표현은 while문에서 씁니다. 자, 요거는 네. 요거는 문제가 좀 이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반복문을 통해서 총합을 구하려고 한대요. 그럼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변수를 만들고 반복을 수행을 해요. 여기서 계속 이게 반복을 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계속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1부터 10까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여기다 계속 더할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처음에 얼마로 초기화가 돼야 될까요? 0으로 초기화 돼야 되죠. 그래, 딴 거를 더하면 그만큼 값이 왜곡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볼게요. 자, 요 예제 끝나고 나면 이따 실습하실 때 뒤에 연구과제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연구과제는 제가 장담할 텐데 그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풀기 어려우실 거예요.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좀 보던 유형 패턴들이니까 좀 익숙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코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풀릴 거니까 너무 그거 갖다가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풀 거라는 거 기대 안 하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랑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한 다음에 내용을 듣는 거는 좀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예제 코드 볼게요.
자, 반복문의 규칙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문 규칙 다 알아요. 구구단 아무거나 자꾸 외워보세요. 머릿속에 초로록 이제 가잖아요. 자, 7단을 한번 해볼까요? 예제가 7단. 7 곱하기 1은 7. 7 곱하기 2는, 이거 x가 두 개 들어갔네. 7 곱하기 2는 14. 점점점 7 곱하기 9는 63. 맞죠? 초기식 x라고 y라고 칩시다. y는 1이고요. 조건식 y는 9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y는 10보다 작다. 증감식 y는 1씩 증가한다. 맞나요? 9보다 외우시면 반복문은 끝나요. 그걸 그대로 코드로 옮겨보자고요. 자, y는 1이에요. y는 10보다 같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설정하실 때 작거나 같다와 작다, 요 두 개가 의미가 같다면 무조건 작다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생각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하죠. 얘는 한 번 하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두 번이라는 것보다 한 번이라는 게 낫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더 좋아요, 이게. 자, Z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이 변수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7 곱하기 y인데 이 y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1, 2, 3에서 9까지 계속 7 곱한 값을 z에 넣는 거죠. 프린트가 반복문 안에 있으면 출력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y값, y가 1부터 9까지라고 했죠? 1씩 증가합니다. 거기에다가 z를 또 출력합니다. z는 y값에다 7을 곱한 거죠. 이대로 수행하면은 이제 9구단 7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총합구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합구하기는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일단 반복문을 구성하실 때는 이 세 가지부터 픽스를 지으셔야 돼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래서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세요. 1부터 10까지, 10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1씩 증가. 반복의 변화량을 먼저 산정하시고, 총합을 구할 때는 이거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반복문 시작 전에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합산하고 싶은 값들을 얘한테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자, x가 1부터 10까지인데 썸이 x만큼 증가합니다. 0이었던 애가 처음에 1 증가하고 2 증가, 3 증가, 4 증가, 5 증가, 6 증가, 7 증가, 8 증가, 9 증가, 10 증가. 자, 0이었던 애가 1 증가, 1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2 증가, 또 4 증가, 3 증가죠. 6. 거기에다 또 4 증가, 10이 되고요. 거기다가 5 증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최종값, 이 썸이 x의 총합이 됩니다. 예제 파일은 지금 썸을 출력을 안 하네요. 여기 밑에다가 출력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프린트 썸. 썸은 %d. 아, 중간 과정에 출력되는 거였구나. 그러네요. 중간 과정에 출력되는 거네요. 자, 그럼 x가 1일 때 1을 썸에다 더하고 그 썸에다가 2를 더해서 3이 되고 거기다 3 더해서 6 되고 변화 과정을 쭉 이제 확인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반복문의 99.9%는요, 무조건 일식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변화 단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A가 0부터 A가 100보다 작다. 라고 하면, 근데 A가 10씩 증가해요. 그럼 0, 그 다음에 10 증가하니까 10, 그 다음 20, 그 다음 30. 이렇게 가서 90까지는 오케이죠? 90에서 또 증가해서 100이 되면 반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변화량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꼭 1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맨날 증가하는 것만 있지도 않아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B가 10이에요. B가 0보다 크대요. 10이 0보다 크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 B 값이 증가하면 11, 12, 13, 14 이렇게 가는데 그럼 점점 0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무한루프죠. 이럴 때는 B를 감소시켜야죠. 자, 10에서 2 감소하면 8. 여기서 2 감소하면 6. 4, 2, 0이 되면 0이 0보다 크다. 조건 안 맞으니까 종료. 이런 케이스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반복문은요. 초계식 값을 1 혹은 0으로 써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대체로 작다로 써요. 그리고 1씩 증가해요.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어진 값보다 작다니까 주어진 값 마이너스 1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1씩 증가한다. 이거랑 똑같은 특성 어디서 보셨나요? 리스트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의 길이는 얼마요? 3이죠? 인덱스는요? 2까지 있죠. 리스트의 인덱스는 항상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한다. 기억나세요, 이 말?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만 반복이 되고 1씩 증가합니다. 반복문의 기본 구조는 리스트의 인덱스 특성과 똑같기 때문에 반복문이 나오면 리스트는 항상 짝꿍으로 같이 다닙니다. 자, 요 예제는 이제 맛보기고요. 나중에 리스트하고 인덱스가 같이 나오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다양한 문제들을 몇 개 후에 준비해놨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저 때리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자,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리스트를 탐색한다고 해요. 자, 리스트가 12, 13, 14, 50이 있는데요. len, my 리스트. 그럼 길이는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초기식 0이에요. 리스트가 같이 나오면은 이 초기식이 의미하는 게 0번째 항목을 뜻해요. 자, i가 5보다 작다죠? 사이즈보다 작으니까.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 자, 리스트의 인덱스 0, 1, 2, 3, 4점. 조건 딱 맞네요. i가 즉 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모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myList의 i번째라고 하면 요거 하나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일 때 10을 꺼내서 x에 넣어요. 그거를 다시 10을 곱해요. 그럼 100이 되죠? 그걸 다시 i번째에다 다시 넣어요. 여기다 도를 넣어요. 자, i가 증가해요. 그러면 20을 꺼내서 10 증가시키고 다시 넣어요. 이런 식으로 쭈루룩 반복하면은 이 리스트의 원소는 결과적으로 10씩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교시 분량으로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실습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구과제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시간을 30분 안에 할게요. 3시까지 다 마무리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연구과제 풀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과제 풀이 시작을 할게요. 문제가 지금 두 문제예요. 짝수의 합을 구하는 거랑 혈액형의 빈도수 구하기. 자, 0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변수를 0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계식을 적겠습니다. 자, while i가 10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은 100까지가 되겠죠?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뭐라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토탈에다가 i를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i가 0, 2, 4, 8 0, 2, 4, 6, 8, 10 이렇게 짝수만 돼야 된다는 거죠. 짝수만 된다라는 거는 2씩 커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을 출력하면은 짝수의 합이 나오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제 답안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대요. 네, 블루드 타입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A, O형, B형, B형, 그 다음에 또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리절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하나 있어요. B는 0, AB도 0, O형도 0. 자, 이걸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각 혈액형별 학생 수를 요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힌트도 드렸어요. 일단은 i는 0부터 while i가 len 블루드 타입보다 작을 동안 프린트 리절트 블루드 타입에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저 리스트의 원소가 쪼르륵 출력이 되겠죠? 이거 무한루프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혈액형이 쪼르륵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 문제 힌트가 뭐였냐면은 리절트의 A에다가 플러스 이퀄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숫자 값이 하나씩 커진다고 했잖아요. 리절트의 A 이거죠? 요거를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라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가면은 요 출력되는 게 A일 때 여기서도 또 A형이 플러스 1, 여기서도 A형이 플러스 1, 여기서도 A형이 플러스 1. 죄다 A형만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상황에 맞게 여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출력해 주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결국 요 리절트의 딕셔너리 키죠. 맞나요? 그럼 이 과정을 축약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럼 i가 0일 땐 리절트의 a,
i가 1일 때도 a, 2일 때도 a, i가 3일 때는 5죠. 그럼 리절트에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결과 나오죠. 자, 딕셔너리의 값에 접근할 때는 리절트의 A, 리절트의 B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블루드 타입의 I라는 것 자체가 이 리스트의 원소인데 이게 딕셔너리의 키랑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리절트에 블루드 타입 I 번째 접근해라 라고 하면은 리스트 값에 따라서 이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자료가 쭉 있을 때 각각의 자료별로 등장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를 빈도수라고 합니다. 자, 불필요한 줄바꿈은 좀 제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거랑 아래 거 각각 문제 답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정리 필기 하시고요. 지금 18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포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 파트 넘버가 변경이 안 됐네요. 예, while 반복문 2 포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while문보다 조금 쉬워요. 근데 유형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while문하고 포문을 동시에 정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포문에 올인하세요. 활용도가 while문보다 월등히 높아요. 자, 포문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은 특정 변수의 변화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반복을 수행해요. 이걸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처리를 하는데 원래 range 함수의 기능은 수열을 생성한다예요. 그래서 range 0,10이라고 하면은 0부터 10 전까지 생성합니다. 슬라이싱하고 똑같아요. 파이썬에서 범위를 표현하는 게 있으면 항상 그 전까지예요. 그래서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갖는 수열을 만들어요. 포문은 그 수열 안에서 반복을 해요. 만약에 0부터 10 그리고 여기 증가값을 2로 설정하면은 2씩 증가해요. 프로그램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로 표시한 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략 가능.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0부터 10 전까지 2씩 증가하고서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요 A가 차례대로 그렇게 변해요. 0, 2, 4, 6, 8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문자열, 튜플, 리스트 같은 연속성 데이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갖죠. 그래서 포문을 써서 원소들에 접근하는 게 각각 접근하는 것보다 수월해요. 아까 while문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죠. 자, 리스트의 인덱스가 0부터 길이 빼기 1만큼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가 10, 20, 30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렌을 측정했을 때는 여기가 3이 되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3 전까지 0부터 2까지가 되고 1씩 증가하죠. 요 규칙은 0, 1, 2라고 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의 i번째를 출력하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포문은 여기서 한 수 더 떠요. 그냥 여기다 리스트를 박아버리면 이 i가 순서대로 10, 20, 30이 돼요. 이런 식의 처리는 파이썬에 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인 경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반복문은 파이썬 밖에 없어요. 마지막 유형은요,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리스트를 주면은 얘는 변수를 2개 지정합니다. i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고요. v는 리스트의 원소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이건 단순히 변수이기 때문에 a, b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x, y라고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봤었던 유형은 얘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기준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리스트의 몇 번째라고 이렇게 좀 직접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좀 많아요. 대부분이 리스트의 원소를 갖고 처리하는데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리스트의 원소를 직접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구문도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리스트에서 홀수 번째 원소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위에 거는 이게 인덱스 번호니까 이걸 쓰면은 리스트의 몇 번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래 거는 요 i 값은 리스트의 원소이기 때문에 몇 번째 항목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코딩하다 보면 요것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문은 반복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연속성 자료용을 탐색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한 10분 남짓 이야기했는데요. 5분에서 10분 남짓 이야기했는데, 포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함수, 레인지였죠.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예약어, for i in range. 죄송합니다. 문제가 잘못됐네요. 위에 거랑 문제가 겹치네요. 똑같은 문제네요. 자, 포문에서 원소의 인덱스와 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는 오늘 마지막에 봤죠? 에너메리트 이겁니다. 자, 얼추 이론 숙지 되셨으니까 이제 그 반복문 예제 볼 거고요. 얘도 연구과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보죠. 자, 먼저 이제 포문의 기본형입니다. x가 1부터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10일 전까지죠. 1씩 증가합니다. 별도의 증감식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 x가 이제 1부터 10까지 바뀐다는 얘기죠. 그걸 쭈르륵 출력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포문의 그 기본 구조예요.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했었던 while문 예제를 포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구구단 출력하기 7단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7 곱하기 1은 7부터 7 곱하기 9는 63까지죠. 자, 그러면은 이 y라는 변수의 변화량은 1부터 9니까 10 전까지가 되겠네요. 1부터 10 전까지. 그리고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z라는 변수를 수행하고 7 곱하기 y를 합니다. 얘가 지금 1부터 10 전까지 변하니까 얘도 값이 바뀌겠죠. 거기서 이제
두 구단 출력하면은 쪼로로 결과 나오겠죠? 아까랑 같은 예제예요. 자, 이번엔 총합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총합 구하기. 자, 총합을 구할 때는 변수를 항상 이렇게 미리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부터 10까지니까 반복의 범위는 1부터 10일 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x가 변화하는 동안 썸 스스로 얘가 0이었는데 x만큼 스스로 증가시키면 결국은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여기 더하는 게 되는 거죠. x가 얼마일 때 썸이 얼마다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아까랑 같은 예제였고요. 자, 포문에서 값의 변화 단계 조절하기. while문은 증감식을 다르게 설정해야 됐는데 포문은 여기 세 번째 레인지의 세 번째 파라미터로 증가값을 명시하시면 이 단위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자, 0부터 100까지면은 당연히 증가하는 값이겠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설정하면은 감소하게끔 들어가야겠죠. 시작값과 종료값입니다. 얘는 0부터 90까지, 밑에는 10부터 2씩 작아지고. 자, 이제 아까 했었던 대로 리스트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len 함수를 써서 리스트의 길이를 먼저 알아내세요. 리스트가 있을 때 len seasons라고 하면은 원소가 4개니까 4가 되겠죠. 이 사이즈를 갖고 0부터 4 전까지 반복을 시키면 i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i번째 원소라고 출력하면 여기 0, 1, 2, 3이 될 거고요. 시즌스의 i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각각 이렇게 원소 값을 뽑아올 수 있겠네요. 리스트 탐색하는 거 진짜 많이 중요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조금만 뭔가 조미료가 쳐지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려요. 기본형부터 잘 익혀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대한 반복. MSG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얘를 반복문에 바로 걸면 이 i가 리스트의 원소가 된다 그랬죠. i를 출력하면 012가 아니라 파이썬 is 구시됩니다. 원소가 바로 대입돼요. 하지만 현재 출력되는 게 몇 번째 거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enumerate라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걸어주고 iv를 걸면 자, i번째 값 %s에서 v를 걸었죠. 출력되는 걸 보면은 i 값에는 리스트의 인덱스가 순서대로 들어오고요. v 값에는 리스트의 원소가 들어옵니다. 요거 마지막 예제는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리스트 원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확장해서 아예 다음 단원에 단원을 하나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요 마지막 예제는 지금 하시지 마세요. 다음 단원에 아예 따로. 지금 이건 1차원만 갖고 하잖아요. 다음 단원 1차원, 2차원 이렇게 골고루 갖고 할 거니까 요거는 다음 단원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마지막 블록 빼고 실습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5분이니까 마찬가지로 4시 10분에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자, 폼은 연구과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거보다 오히려 쉬워요. 자, 팩토리얼이라는 게 만약에 5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 반복하면서 그냥 싹 다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정수 x를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그 값의 팩토리얼을 출력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임의의 변수 x를 구하는데 인풋 함수 써서요.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받은 내용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죠. 그래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 함수를 한번 처리합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이라고 치면 1, 2,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구성하는데 1부터 x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범위는 x보다 1 커야 됩니다. 그래야 x까지 반복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의 총 곱한 값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총합이라면 k는 0이라고 초기화하고 k 플러스 이퀄 i 이렇게 하면은 총합은 쉽게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총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5라고 입력하면은 이제 1부터 5까지 더한 값이 되는데 이거를 곱하기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놨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백날 곱해봐야 결국 0이에요. 자, 곱하기를 할 때 초기화를 몇으로 해야 되느냐? 그쵸, 1로 가야죠. 그래야 값에 영향이 없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로 바꾸면 구한 값의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금 23분이니까 한 25분까지면 되겠죠? 네, 녹화 잠시 끊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제 버무릴 겁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조건문과 반복문은요, 서로 중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이 시작된다고 보셔도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문법 표현들은요, 서로 중첩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if문 안에 if문을 넣거나 if문 안에 while문 혹은 for문, while문 안에 if문, while문 안에 while문, while문 안에 for문, for문 안에 if, for문 안에 while, for문 안에 if. 근데 이 중에 while문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입니다. 이 중에서 if 안에 for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요. 그다지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것들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자, if문의 중첩 사용입니다. 여기부터는 이 PPT에 들어가 있는 예제랑 실제로 배포되는 예제가 거의 중첩돼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제 이론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안 그러면 PPT 페이지가 아예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코드 리뷰는 거의 PPT 설명하고 중첩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건너뛸게요.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점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72를 입력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 if 안에 if가 중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들여쓰기의 수준을 통해서 블록의 범위를 산정하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큰 범위인데 if문의 범위가 여기까지죠. 바깥에 있는 if문이요. 그리고 else에 대한 범위가 여기까지죠. 자, 입력값이 72라서 먼저 바깥에 if문을 봅니다. 자, 72가 70보다 크다. 조건 맞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63이었다라고 하면 else로 갔겠죠.
자, 들어와서 패스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길래 한 줄 자신있게 출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if문이 또 있네요, 이 안에. 그러면은 이걸 갖고 또 블록을 산정하셔야죠. 자, 72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72가 8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마지막 else가 출력될 거예요. 패스 C입니다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입력값이 82래요. 자, 82가 70보다 크다. 조건 참이에요. 들어와서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if문 또 가요. 82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82가 8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여기 실행해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나머지 연결된 거 무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범주 안에 있는 다른 구문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자, 바깥에서 if문을 했기 때문에 이 else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else도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if문 안에 if가 중첩된 경우는 어떤 조건을 먼저 판단하고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써요. 자, if문 중첩은 좀 쉬워요. 이번에는 반복문과 if의 중첩이에요. 전체적으로 포문이 있는데 그 안에 if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반복문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계속 판단해요. 자, 근데 반복문이라는 게 주어지면 대체로 이 i 값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 있는 조건문은 대체로 이 i 값이 어떤 상황일 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많아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10을 입력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레인지 1부터 넘버 플러스 1이니까 11까지가 되죠. 그럼 반복 범위는 1부터 10까지가 되죠. 입력받은 숫자까지 반복하고 싶으시면 반복 범위를 플러스 1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와중에서 그러면 i가 1부터 10이 되는데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수겠죠. 자, 그래서 i가 짝수라면 자, i는 얼마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걔를 x에다 더해요. 근데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하죠. 자, 그럼 요 if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else로 가요. 그러면 1은 홀수라고 한번 출력하고 y에다 1을 더해요. 자, if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i가 1 증가해서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번에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x에다 2를 더해요. else는 안 하고 가겠죠? 또 돌아와요. i가 1 증가해요. 3이 됐어요. 자,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죠. 조건 안 맞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3은 홀수, y에다 3을 더해요. 자, 또 올라가서 4가 돼요. 그러면 이번엔 if문에 걸리니까 여기 4가 되겠죠. 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짝수하고 홀수를 나눠서 합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넘버까지 짝수들의 합과 홀수들의 합 각각 나눠서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15를 입력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반복을 할 때마다 조건을 판단한다. 제일 골치 아픈 게 9구단입니다. 자, 9구단이요. 반복문 중첩이에요. 반복문 중첩이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으면 바깥의 반복문은 행을 처리하고요. 안쪽의 반복은 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열을 구성해요.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1은 2부터 2 곱하기 9는 18까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부터 3 곱하기 9는 27까지. 이렇게 계속 가겠죠? 자, 9구단은 앞에 거 하나가 바뀌기 위해서 뒤에 게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면은 바깥에 게 또 하나 증가하는데 안쪽 건 1부터 9까지 다시 하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는 거예요. 자, i는 2부터 9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반복이 또 있네요. 반복문 중첩할 때 주의하실 거. 이 변수가 겹치면 꼬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다르게 쓰셔야 돼요. 자, j는 1부터 9까지입니다. 자, 먼저 i가 2부터 9까지니까 i가 2라고 시작하고요. 들어왔더니 j에 대해서 반복해요. 그럼 이거 끝날 때까지 다음으로 못 나가요. 여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i는 2라고 박아놓고 j가 1부터 9까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2 곱하기 j가 1부터 9까지니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되겠죠. 반복 들어오기 전에 9구단의 수식을 출력할 그 형식 문자열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tpl.format ijk i는 2, j는 1부터 9까지, k는 2부터 2에다가 1부터 9까지 했고, 그럼 2단이 쪼르륵 출력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끝나면 넘어와요. 자, 문자열에 숫자 곱하는 거는 이걸 그만큼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를 30번 반복합니다. 그냥 선 하나 그은 거예요. 자, 들여쓰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프린트가 들여쓰기가 돼서 여기서 작성됐다면 이 J에 대한 반복문에 속하는 거니까 하나 출력할 때마다 이렇게 줄이 가요. J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요거죠. 그리고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는 게 I에 대한 거고요. 이 마지막 프린트문이 들여쓰기가 됐다면 J에 대한 반복에 속하니까 요 안에서 계속 이렇게 줄을 계속 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들여쓰기가 한 수준 나왔죠. 그러니까 I 값이 변할 때마다 한 번씩 줄을 치는 거니까 9구단 사이사이에만 줄을 치게 됩니다. 자, 뭐 요즘은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반복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때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합니다. 무턱대고 무한반복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단서를 달아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반복을 계속해서 수행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명시하시면 현재 반복을 강제로 종료하고요. continue라는 키워드를 명시하시면 실행을 의미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무한 루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예제는 홀수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홀수만 출력하게끔 구성한 예제인데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홀수만 출력하라는 건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for i in range 1,10 하고서 플러스 2라고 달아주면 1부터 20 커지니까 13579가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쉬운데 요 예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거예요. 자, y가 0입니다. 얘는 증감식이 안에 있어요. 일단 무한 루프예요. 자, y가 1이 돼요.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아니죠? 홀수니까 패스. 그 다음에 y가 10보다 크다. 1인데? 아니죠. 패스. 그럼 헬로 파이썬 1.
넘어가요. 이제 얘가 2가 돼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조건 맞죠? 컨티뉴를 만나면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해요. 또 증가해서 3. 자, if은 건너뛰고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패스 출력합니다. 3. 자, 끝났으니까 다시 가요. true. 플러스 1, 4 돼요. 컨티뉴 가요. 자, 그럼 또 1 증가해요. 5 됐죠? 패스, 패스, 출력. 다시 가요. 6 됐죠? 컨티뉴. 그 다음 7 됐죠? 자, 패스, 패스, 출력. 다시 가요. 1 증가하니까 8 됐죠? if문 컨티뉴 패스. 9 됐죠? 아직 10보다 크다. 아니에요. 출력. 9 출력했어요. 다시 가요. 1 증가해서 10이 돼요. 무한 루프예요. 자, 10은 짝수죠. 컨티뉴. 또 1 증가해서 11 돼요. 그러면 10보다 크다.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반복을 끝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이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용도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하고 반복문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조건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은 어떤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세부 조건을 판단할 수 있고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넣으면 반복 수행 회차마다 조건을 검사하고요. 주로 반복문에서 쓰는 인덱스 값에 대한 조건 분기를 해요.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은 바깥의 반복은 행위, 그 다음에 안쪽의 반복은 열이 되고요. 반복문에서 쓰는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가장 가까운이라고 표현한 게요. 포문 안에 또 포가 있고 이 안에 브레이크가 있다면 얘만 종료하지 바깥의 건 여전히 계속하는 거예요. 자,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는 컨티뉴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반복문이 중첩됐을 때 안쪽의 반복문을 뭐를 담당한다고요? 자, 열이죠.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예하고 브레이크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하는 거. 컨티뉴였죠.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끝나면 연구과제인데 이거 연구과제 2개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봤었던 예제니까 패스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요 실습 예제를 PPT에서도 다룰 겁니다. 자, 이것도 짝콜수 아까도 봤었고, 자, 요거는 새로운 건데요. 반복 수행 시 마지막 회차 생략하기.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네요. 자,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은 0부터 10까지라고 하면 0부터 9까지 반복하는 거죠. 1씩 증가고요. 자, 그럼 이럴 때 이 i 값을 출력을 하는데 출력 결과 보시면 일단 요 if문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i를 출력하고 한 번씩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분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요. 이때 요 프린트를 조건으로 감싸면 마지막에 선은 안 그어요. 그럼 이렇게 딱 사이사이에 구분선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마지막 회차를 반복할 때 쓰시는 공식이요. 물론 얘가 0부터 9까지 하니까 그러면은 i 값이
9가 아니라면, 9가 아니라고 설정하면 되는데, 대체로 여기 쓸 수 있는 조건은요, 이 마지막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i가 10 빼기 1이라면, 혹은 i가 i 플러스 1이 10이라면, 왜냐면 반복의 마지막 값은 9니까요. 9가 10 빼기 1과 같다. 혹은 9 더하기 1이 10과 같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마지막 회차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일 때. 근데 마지막 회차를 빼고서 다 할 거다라고 하면은 i가 10 빼기 1이 아니라면, 혹은 i 플러스 1이 10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 회차를 빼고 다 하죠. 또 다른 표현이 i의 변화량은 0부터 9까지예요. 자, 이거를 i가 10 빼기 1보다 작다면 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9보다 작다면이 되니까 0부터 9까지 중에 9보다 작은 거를 취하라고 하니까 마지막 거를 뺀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면이라고 하면 0, 1, 2, 3, 7, 8, 9 이게 반복의 범위인데 이게 i 값이 변화량인데요. 이걸 전부 1 증가시킨 거예요. 이게 10보다 작다면 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거를 뺀 나머지만 되죠.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요. i 플러스 1이 10일 때, 혹은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을 때. 다시요. i 플러스 1이 10이 아닐 때, 혹은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을 때. i가 10 빼기 1보다 10 빼기 1이 아닐 때, i가 10 빼기 1보다 작을 때. 이게 전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같은 말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중 반복문의 그 실행 과정을 쭉 캡처해 본 겁니다. 자, i가 레인지 0,3, 0부터 2까지죠. 자, 먼저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가 0일 때 출력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j에 대한 반복문이 있는데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네요. j가. i는 일단 0이라고 박아놓고 j만 0부터 4까지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라고 출력하고요. 자,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조건 다시 한번 걸어서 중간선 그렸습니다. 끝나고 다시 와서 이제 i가 1이 돼요. 그러면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는 1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를 1로 짝 박아놓고 j는 0부터 4까지 다시 합니다. 그래서 i를 1로 잡아놓고 j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i와 j의 변화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예제입니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들어가시면 돼요. 네, 구구단은 아까 봤던 거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의 흐름 제어, 컨티뉴와 브레이크도 아까 같이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요거 각자 해보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연구과제 활용해서 지금 50분인데요.
일단은 10분 휴식하시고요. 아까처럼 실습 시간 30분 안에 하겠습니다. 5시 30분인데 그때 연구과제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이제 슬슬 조금씩 골치 아프시죠? 교수님, 네. 연구과제 1번 폴이랑 말 쓰는 거 그냥 선택. 네.
자, 연구과제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기인데요.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6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을 하래요. 그러려면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전개해 놓고 합이 6이 되는 거를 추려야겠죠. 자, 주사위 하나 갖고만 해볼까요? 자, 1, 2, 3, 4, 5, 6인데요. 여기에 주사위 두 번째 것까지 들어가면은 1일 때 1, 2, 3, 4, 5, 6 2일 때도 1, 2, 3, 4, 5, 6 3일 때도 1, 2, 3, 4, 5, 6이죠. 4일 때도 1, 2, 3, 4, 5, 6 그러니까 반복문 두 개를 중첩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거의 눈과 두 번째 거의 눈을 더했을 때 합이 6이 되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블록 하나 추가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먼저 던지죠. 첫 번째 주사위 for i in range 1부터 6까지 해야 되니까 7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 대한 반복문을 겁니다. j in range 얘도 1부터 7까지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d, %d 라고 해놓고 여기서 i, j를 출력해주면 두 개의 주사위에 대한 눈이 쪼르륵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사이즈 리미트라고 나오는 거는 주피터가 출력할 수 있는 양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얘가 출력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전체 출력을 보고 싶으면은 요거를 누르래요. 이거 누르면은 전체 출력량을 이렇게 따로 파일도 만들어서 보여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출력하는 게 아니었죠. 요 두 개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조건 하나 더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i 더하기 j가 6일 때만 출력해라 라고 걸어주면 이제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전부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자, 개수를 세는 것도 총합 구하는 거랑 루틴이 비슷해요. 대신에 개수를 세는 거 우리 개수 셀 때 손가락 하나씩 꺾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량이 일식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카운트는 0으로 잡고요. 이 조건이 충족할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킵니다. 개수 세는 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1씩 증가시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경우의 수는 %d개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카운트 값을 걸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 2, 3분 기다릴게요. 정리 좀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진행하는 취업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끊어지는 단과반인 경우가 있는데, 그 단과반 같은 경우에 장기 취업반에 비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개개인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장기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얼굴 보니까 서로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명이 이제 뭐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다 같이 우르르 가서 그걸 찾아줘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절대 안 보여요. 저도 제 오타죠. 심하게 2시간 넘게 찾은 것도 있어요. 오래 안 됐어요. 작년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오타는 눈에 귀신같이 보여요.
그게 이제 서로 봐주다가 이제 자기들끼리도 못 찾겠으면은 저한테 헬프를 치는데, 이제 제가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찾거든요. 그게 저는 이 파이썬 수업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물론 프로그래밍하는 거다 하면은 강사로 올해가 한 12년 차 됐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단원마다, 각각의 단원마다 그 생전 처음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타 나는 포인트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그게 오타 사례가 뽑히면은 뽑힐 정도로 조금씩 비슷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에러 현상만 봐도 문제가 바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제가 그쪽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의학 같은 거,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환자 아픈 원인 유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딩 공부할 때 가장 효과 좋은 게, 처음에 제가 손코딩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력이 되시면은 본인이 겪는 에러들을 스크랩을 하세요. 코드랑 에러 메시지 스크린샷 뜨시고요. 이게 원인이 뭐였고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오답 노트 만들듯이 만드세요. 그게 사례가 쌓이면은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하는 방법은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하고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공배수가요,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걸 x와 y의 공배수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정수 x하고 y를 입력받으래요. 그래서 x는 int input 첫 번째 정수, y도 int input 두 번째 정수, 이렇게 정수 두 개 입력받았어요. 다음 내용 보죠. 1부터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반복 돌리고 보죠. 뭐 for i in range 1,100일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래요. 자, 위에 있는 공배수의 정의를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면 if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and 어떤 수 i가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 이게 공배수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하고 총합을 구하래요. 자, t는 0이라고 잡고 이 조건이 충족할 때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총합은 %d 그래서 여기다가 t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 입력해야죠. 3, 5 그러면은 이게 3과 5의 공배수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의 의도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넣을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도는 논리 연산자를 구성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 의도에 맞는 거는 이게 답안인데, 여기서 아까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서요. 여기서 수학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요. if i가 x 곱하기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게 공배수 정의거든요.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효율이 좋긴 합니다. 이게 더 좋은 코드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준은 이
프로그램의 문법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네. 아까 앞에 문제 그 주사위 문제를 반복문 하나만 써갖고 그 수학식으로 푸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풀이여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학식 적용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충실하자는 거죠.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정리하는 걸로 이제 수업 내용 마무리할 거고요. 어때요? 오늘 지난주까지 내용하고 비교해서 이제 분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템포를 좀 맞추는데 신경을 좀 썼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템포 빨리 해도 될까요?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보다는 내일은 조금 더 템포 좀 당길게요. 자,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요거 마무리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퇴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